안녕하십니까. 일본 직격 김경렬입니다. 오늘도 호사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앞방송이 있어가지고 평소보다 30분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교수님께 여쭤볼 게 좀 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네, 네, 교수님 지난주에 난데없는 임명장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예, 저를 그 어떤 급방위 음, 그 선대위 속에 예, 그 위원으로 음. 그 위촉한다. 그렇게 임명장을 근데 웬 보내주셨어요. 국방위입니까? 외교위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뭐 그것을 음. 그 보내주신 분이 네. 그 군에 계신 뭐 아, 태령이었다. 그런 그런가요?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럼 임명장이 어떤 뭐 종이로 인쇄돼서 배달이 됐나요? 아, 인쇄된 것이 아니라 음. 바로 여기에 그 왔어요. 아, 문자로 왔습니까? 문자로 왔습니다. 이게 지금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나가고 있네요. 아, 예, 예, 예. 그것입니다. 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 이름이 다섯 글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 착오로 음. 보냈다라고는 좀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음. 네, 제가 이런 거 좀 부탁한 것도 없고, 예. 어, 그쪽에서 어떤 체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갑자기 온 거예요. 네네. 음. 에, 뭐 사전에 그런 직책을 주겠다 하는 뭐 그런 아, 연락도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전혀 없었고, 음. 근데 소문이 적고 있었잖아요. 이런 그 임면장을 막 예. 돌린다라는 이야기. 네, 음. 저에게 왔으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네, 왜냐면 예. 저는 그 또 이재명 플러스라는 그 맞습니다. 앱 속에서 예. 계속 글을 쓰고 있고요. 예. 뭐 어떤 그 언론에서는 제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했다. 예. 막 이런 식으로 쓰기도 했고, 예. 뭐 사실은 지지한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렇게 음. 막 공개 지지 선언을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그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음.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그 쓰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저희도 참 그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네, 네, 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네, 예. 근데 윤석열 캠프에서 이런 뭐 무슨 위원회 뭐라 그랬죠? 자문위원 예. 그런데 네. 임명을 한다고 다짜고짜 이런 임명장을 보내니까 예,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예. 이 뉴스가 나간 후에 네. 이것을 보낸 분이 계속 그 문자로 예. 또 사과를 아, 하셨어요. 사과를 했어요. 예, 사과를 했습니다. 그 전적으로 자신의 음. 개인적인 그 착오였다. 예.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네, 제가 그 독도 강의를 그 외부에서 많이 했는데요. 예. 그것을 두 번 정도 들은 적이 있고 상당히 감동하여서 예. 이번에 자신이 그 30년 정도 그 돌렸는데 그 속에 제 이름을 집어넣고 음. 그것을 그 돌리는데 그렇게 연락을 했다. 그런 그 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30명 정도면은 뭐 그렇게 많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마음만 있으면 좀 전화해서 사전에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경우는 좀 너무 좀 신뢰가 되고 무례한 그런 음, 음. 행동이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그게 그 어제 어떤 분한테 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신촌지가 이러한 그 아, 신천지요? 반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 네, 뭐 그거는 들은 이야기니까 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신촌지 쪽에서는 그러니까 신도도 아닌 사람들에게 예. 뭔가 임명했다는 식으로 보내고 그러면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음. 좀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아니 거예요. 물론 뭐 그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네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거 받았을 때 예. 미묘한 그 그렇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파장이 일었군요. 아니 그거는 예. 심리적인 것을 그 아.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네. 아니 제가 그 민주당 쪽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그 저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다기보다 오히려 그쪽에서 임명을 해준다. 아하. 그러니까 그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급 호감이 드러나 그러니까 보네요. 예. 그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포교 전략으로 굉장히 예, 효과가 네. 있네요. 그래서 이곳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발언을 하지 않고 예.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받으면 그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호감이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 씨의 직접적인 임명이에요. 그 그렇죠. 보면 대통령 예. 후보 윤석열 이렇게 이런 되네요. 것도 상당히 심리전이에요. 예. 심리적으로 어떤 그 극힘의 뭔가 위원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 후보 직접 임명장을 보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면 예. 혹 가는 거죠. 예.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뭐, 잘 생각한 그 하나의 수법이다라고 예.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그 신천지 쪽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사실 그 신천지 쪽에서 어떤 그 세계위원회 위원으로 그 임명 그 해도 되느냐 이런 게 그때 신천지라고 몰랐어요. 야, 교수님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네요. 왜냐하면 세계 평화 무슨 위원회라고 예. 하니까 그래서 오셔서 그 설명하고 싶다 와서 그래서 제가 그 뭔가 잘 모르겠지만 예. 일단 연구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때부터는 완전 포교였어요. 포교. 하하. 예. 그런 일도 있군요. 네네. 예.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신천지가 뭔지 전혀 모르는 네네. 그때였어요. 예.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럼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이제 그 담당자가 사과를 했으니까. 뭐 사과를 몇 번이나 하고 예. 또 그 제 팬이라고 몇 번이나 하시고 물론 그게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제 강의를 2번이나 듣고 아주 열성 팬이고 앞으로도 또 예. 강의 때는 모시겠다고 하니까 예. 뭐라고 뭐 아니 근데 그 교수님 말고도 이제 최근에 이런 가짜 임명장을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150만 명에게 돌렸대요. 150만 명이요. 네네네. 예. 하여튼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발하는 사람도 최근에 네네네. 많아졌더라고요. 네, 막 그거는 역시 그 개인 네네. 사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선거 운동 중에 전략으로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또 민주당 쪽에는 그 뭐라 할까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이런 거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예.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 예. 단문이에요. 아주 그 단순해. 뭐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 눈에는 확 들어오겠죠. 예, 그러니까 선제 공격해야 된다. 뭐 예. 그냥 아주 짧어. 예, 딱 7자. 예. 예. 네, 그런 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 거기에 뭐라 할까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지만 예. 그거 맞다.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나치 독일에서 많이 사용한 방법이고 예. 최근에는 그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국을 데릴 때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그 단문이에요. 그것을 몇 번이나 말해요. 예.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심리 작전이고 아이고. 쇠뇌 작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내용.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면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게 말하니까 이거는 달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진짜 그런 심리전을 그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당시 나치 히틀러도 거기 연설을 할 때요. 사실 그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사이에 그 대원들을 다
집어넣고 배치를 시켜서 히틀러가 뭔가 말하면 그 다음에 박수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박수를 하면 또 예.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박수를 하게 만들잖아요. 예. 이런 연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런 것은 물론 선거 전략이나 정치 전략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는 그러나 메시지가 진짜 무엇인지 나라를 위한 메시지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이 사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임명장 가지고 얘기하다가 히틀러 나치 독일까지 네. 갔습니다. 아베까지 또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아베 얘기도 나오고. 네. 제가 이게 댓글을 보니까요. 그 표창장 하나 잘못 만들어서 징역을 4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수사를 지휘한 당사자가 이렇게 허위 임명장을 남발해도 되느냐? 그렇죠. 조국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지금 수사 부분이 있잖아요. 사건 여러 가지 사건 부분에서 좀 건전성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뭐 도이츠 모타스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김건희 씨의 통장 전체적으로 이게 수사한 게 아니라 극히 일부.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제출한 것도 극히 일부만. 관련 없는 부분만 제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몇십억이 되는 이게 자익을 쟁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문제로 좀 있잖아요. 법인카드 문제가 있죠. 법인카드. 그러나 그것은 물론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그 사실이면 그래도 X로서는 120만 원 정도입니다. X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런데 도이츠모타스의 경우는 몇십억 혹은 몇백억이 됐는지도 몰라요. 120만 원이 아니라 120억 원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건정이라는 부분을 말한다면 물론 대장동도 그렇습니다만은 대장동은 국민의힘도 그리고 다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진짜 건조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 저도 그쪽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뉴스만 들어도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것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인사말 하다가 임명장 얘기도 하게 되고 굉장히 인사말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선이 이제 22일밖에 이제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빨리 좀 지나가서 이런 좀 황당한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요. 일부는 간단한 뉴스 몇 가지 좀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근데 다 우리 대선 관련 뉴스만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시즌이니만큼 좀 여러분들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일본의 무속신앙 세 번째로요. 신사참배의 본질을 좀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치보복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최근에 정치보복하다가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치 세력들이 정적에 대한 보복에 눈이 먼 바람에 구한말의 조선이 어떻게 망해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교수님과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댓글 좀 한번 먼저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앞에 좀 얘기가 길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홍홍님께서 반갑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한강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1등을 하셨네요. 최동현님 별을 보고 산다. 별을 보고 산다님은 이런 거 받으면 훗날 망신입니다 하셨는데 교수님 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요선님이 신천지가 무조건 상 받은 걸 자랑하고 내세우죠 하셨고요.
김요섭님, 단향님, 이용숙님께서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또 그 호사카 유지 TV에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비조님께서 1등을 하셨고요. 예, 최의선님께서 일본 직격 화이팅 하셨고, 최선님, 또 잘자란 잡초님, 예, 이분은 항상 그, 닉네임을 읽을 때마다 네, 웃게 네. 됩니다. 예, 또 성장님께서 뭐 길게 올리셨는데, 봄과 함께 코로나도 잡히고 종전도 이루어지고 지구촌도 총포 대신 서로가 악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셨습니다. KK 킴님, 이동성님 올리셨고요. 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올리셨어요. 김성환님께서 호사카 김경련님, 윤석열 씨 당선되면 일본 밀항하셔야 할 듯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많은 댓글로 이게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틈나는 대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15초 후에 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1부입니다. 금주의 뉴스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제가 제목을 투표율은 길일인가 흉일인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지난주에요. 저희가 일본의 정치와 무속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다카시마 역단 다카시마 역단. 이라고 예. 하는 운세 책을 바탕으로 한 운세 달력이 있는데요. 그 운세하고 우리 대선 TV 토론 날짜를 비교해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토론을 하기로 했던 날은 보니까 토론을 하나마나 한 그런 날이었고, 실제 토론일은 아주 길한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후보가 이 달력을 보고 그 날짜를 고집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댓글에서도요, 정말 그랬구나. 예, 그래서 날짜를 바꾸자고 했구나. 이런 게 많았고요. 저처럼 이렇게 소름 돋는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지난주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네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3월달 달력을 가져와서 과연 대선 투표일은 어떤 날인가 한번 알아보자 했었는데, 교수님 3월달 달력 가져오셨습니까? 예, 3월달 달력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3월달이 것이고요. 네, 3월 9일에 대선 날이잖아요. 네. 그 대선 날을 일단 보면 의인이라는 글자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다 배우긴 했는데, 예, 의인은 그래서 승부를 걸어도 무승부가 되는 날이다. 이러한 그 날이고요. 예. 그리고 찬례식이라든가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 친구를 끌어들인다라고 하니까 예. 찬례식을 이때 하면 다른 그 가까운 사람들이 또 죽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날이기도 하고요. 예. 네, 이것은 뭐 대선 날은 뭐 선관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가 예.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또 사전 투표일이 있잖아요. 예.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사전 투표. 사전 투표일이요. 네네.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한 일주일 전쯤부터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네. 예.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김 쪽에서 예. 이날에 많이 가시라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3월 2일을 보시면요. 예. 적크라고 나와 있죠. 적크. 예. 별로 안 좋은 날이라고 예. 하셨는데. 이때는 화재가 나는 풀이 나는 날이라서요. 예. 움직이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그 3월 3일 의인 이때는 증거를 함께 찬례시가 아니기 때문에요. 득표하는 거. 예.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날입니다. 예. 그리고 4일은 손부라고 했어요. 예. 오전이 휴이고 오후가 기르차가 됩니다. 오전에는 나오면 안 되고 오후에 네네, 오후에도 가시라 이렇게. 활동을 해도 되는. 예. 5일은 불멸 이 날도 별로 움직이면 안 되는 날이고요. 네네. 6일은 대안, 이것은 하루 종일 그 길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7일은 또 족크가 옵니다. 이거는 풀이 나는 날이기 때문에 되도록 활동을 안 하는 게 좋은 것이고요. 예. 8일은 선승이라고 해서 오전에 길이고 오후가 흉 이러한 날이 됩니다. 네네. 물론 이것만으로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생년월일을 하고 합해서 종합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뭐 개별적으로는 그렇겠죠. 예, 개별적으로. 그리고 방향도 중요합니다. 예. 이쪽 방향은 오늘은 길이다, 음. 흉이다 이런 게 다 나오는데요. 이건 나르차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2월 17일에 관훈 토론회를 또 캔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김정에서 그랬죠. 이유가 조금 그 분명치 않거든요. 자, 2월 17일을 다시 보시면 대안 날짜예요. 대안이면 굉장히 길한 날짜. 예, 해도 되는데, 예. 네, 그러나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양쪽의 대안이기 때문에요. 그때 예를 들면 개인적인 운세를 볼 때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좋은 날이다.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충분히 있고요. 예. 혹은 그 이러한 날에 관계없이 토론하는 게 조금 지금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것 같다. 예. 그러한 전체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우리가 그걸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예. 네. 그럼 뭐 저희가 달력은 이 정도 네,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그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이런 그 의혹이 일었었는데 그 지난 11일 날 2차 토론이 열렸었는데 네. 그때 윤석열 후보가요. 눈썹에다가 길고 흰 털을 붙이고 나왔다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던 털이 이제 눈썹에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네. 그걸 이제 투명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인 그런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토론 동영상에서 그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정말 그 동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 이게 이제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떤 뭐 흰 털이 있으면 복이 있다 하는 그런 속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이제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네네, 뱀미라고 했어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윤석열 후보가 그때 그 하얀 털을 이렇게 붙여서 나오셨고요. 네, 원래는 그 눈썹이 하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네네네. 네, 눈썹을 하얗게 만들면 너무 그 티가 나니까 아마 그렇게 붙인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눈썹이 하얀 사람은 가장 우수한 사람이다. 예. 이런 게 뱀미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실 원래는 그 삼국시대 촉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 마량이라는 그 가족이 있었고 예. 그 마량 가족에 5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현재층 그 마량이라는 사람이 가장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량의 오르그를 볼 때 뱀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유래가 되는 이야기고 네네. 그래서 그때는 5명이 아니라 4명 그 토론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그 사회자까지 포함시키면 5명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렇죠. 예.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하게 그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뱀미를 붙여서 나온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군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의원인지 모르지만 일단 5명이니까 네.
왜냐하면 사회자의 교인한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어떤 그 운세를 보는 사람 보면 그 5명 중에 가장 돋보이게 으스하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상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주술적 방법으로서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거 나라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오르글이나 모습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조금 그 주목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팬미라는 것은요, 물론 그 나이가 가면 다 그 눈썹이 좀 눈썹도 하얗게 휘어지죠.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저르무르 때부터 하얀 그 눈썹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런데 하얀 눈썹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보다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동물들이요. 그 사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다 뭡니까? 원숭이 같기도 하고. 예, 그 오른쪽은 그 원숭이이고요. 예. 그 보통 원숭이 중에는 그 하얀 이거 뭐 눈썹 부분이 하얗잖아요. 예. 네네네. 이런 원숭이들 굉장히 많고요. 예, 예. 그리고 왼쪽 그 위는 좀 귀엽잖아요. 이게 팬다입니다. 팬다의 일종 중에 이러한 좀 그 귀여운 팬다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팬다의 눈썹도 하얗습니다. 예. 이거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하얀 눈썹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는 올라우탄이거든요. 오랑우탄입니다. 예, 오랑우탄은 오랑우탄 중에서 이런 그 하얀 눈썹 팬미를 갖고 있는 오랑우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뭐라 할까 재미있는 그 오르글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팬미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많지는 않고 오히려 동물들에 많아요. 네네네. 막 그런 거 처음 보네요. 예. 네, 저도 그러니까 팬미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오히려 이런 동물들의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뜻이라기보다 막 팬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 나타내는 사진으로서 그래서 막 우리는 인간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떤 분이요. 호사카 유지 TV에 호사카 유지 교수님 점 보는 사람 수준의 지식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조사를 해갖고 이렇게 오시는지. 아닙니다. 네. 예, 세상 참 별일이 다 있고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고. 예.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소식은요. 두 번째 소식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쪽번 논란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네. 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대략 개요를 설명드리면 지난 주말에 윤석열 후보가요. 열정 열차라고 하는 유세 열차죠. 이 속에서 비어 있는 앞좌석에다가 신발을 신은 채 발을 올려놓아 가지고 근데 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것은 대각선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같은 당의 정치인이 찍어서 SNS에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게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서 제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경련이 일어나서 잠시 올려놨을 뿐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유감 표명도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요 예의가 없다, 뭐 상식이 어긋난다 이런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일본에서도 이것을 이제 보도한 기사가 떠가지고 네네. 이게 또 아주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댓글들이 그 하도 참담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뭐 그 화면에 그 댓글 좀 띄워주시죠. 이제 이런 정도의 댓글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지
뭐 내가 누군지 알아? 윤석열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고요. 대통령 후보조차 이 정도의 민도이다. 이 정도의 인간이라니 뭐 룰도 매너도 없는 게 한국스럽다. 웃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패거리가 대통령 후보라니 역시 한국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건 이제 어떤 한 화면을 딱 찍었는데 다 댓글이 저런 식이에요. 완전히 나라 만신 예. 수준이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뭐 정말 상식이 벗어났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니 뭐 이런 게 제일 많았고요. 근데 뭐 이것만 있으면 제가 안 가져왔는데 너무 우리를 창피스럽게 하는 댓글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네. 일본인이라면 고등학생들한테나 주의받을 일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만약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그 학생이 열차 좌석에 구두를 신은 채 발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주제로 학급 회의를 하면 그 학생은 이 사람보다 더 비난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음. 또 어떤 사람은 위키백과를 또 찾아서 이 윤석열을 검색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 아버지 쪽 조상은 조선시대 공주에서 대대로 유학자를 배출해온 명문가 집안이다. 음. 부모는 모두 대학 교수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집안 출신인 사람이 이런 정도의 상식밖에, 이런 정도의 예의밖에 못 갖추고 있느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 더 하면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국민의힘에 소속된 정치인이 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점이다. 이건 이제 이걸 올린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후보의 발 옆에 앉아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 전혀 문제 의식을 못 느꼈다는 얘기죠. 국회의원의 이름이 뭐였죠? 이상일 전 이상일, 의원입니다. 전 의원이세요? 예, 현직은 아니고요. 아, 현지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을 때 그분이 왜 이것을 올렸을까? 약간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예. 혹시 윤석열 씨하고 좀 대립하고 있나? 엑스맨이라고요? 왜냐면 한국 사람 생각해도 예. 이거는 좋은 매너는 아니잖아요, 저럴 때. 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상일 전 의원의 그 위치에 앉아 있고 예. 어떤 사람이 제 옆에 좌석에 그런 식으로 다리를 올렸다. 예. 그러면 상당히 불쾌하다고 느낄 거예요. 예. 그렇게는 한데 어떻게 이 후보한테 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그것을 왜 더 올려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올렸는지 혹은 그 보좌진이 올렸는지 예. 그러면 보좌진이 올렸을 때 그거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그 보좌진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뭔가 근데 뭐 이상하게 제가 듣기로는 네. 이상일 의원 본인이 올렸다고 제가 아, 들었는데 본인이 올렸어요. 네. 이게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작정했나? 저는 그렇게까지 느꼈어요. 설마 그랬겠습니까? 저는 아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아니를 승하 충분히 있는데 네.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더 새로운 대립이 있는 거 아닌가? 거기 또 이준석 대표가 앉아 있었던 자리래요. 예. 잠깐 이준석 대표가 다른데 간 예. 사이에 그렇게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올렸다라는 것인데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사람이 일단 예. 있는 자리에 그 보통 사람의 산식으로는 잠깐 갔다고 해서 예. 다리를 더 올릴까요? 그렇게 더 그들을 신고 올리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갔다가 올 거 아닙니까? 원래 예, 자리 그러니까요. 주인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한 전후의 사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이 되기 때문에 이게 멘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댓글에서도 봤듯이
나 윤석열이야 뭐 어쩔래 뭐 이런 그런 멘탈이 느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까지 예를 들면 이주성 씨가 왔을 때 예. 좀 이게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그 도로들이거나 예. 흙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멘탈 상태하고 그것을 올린 사람들의 그 멘탈 상태 이게 좀 정말 이해가 잘 안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그 일본 쪽의 댓글도요. 예. 심한 곳은 화가 난대. 일본 사람인데 왜 예. 화가 나냐? 좀 그 일본에서 파도 이거는 화가 난대요. 막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교수님 생각에도 이거 일본 쪽으로 가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예, 그 이런 사람 봤습니까, 혹시? 기차에서? 일본 기차 안에서? 아니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고요? 예. 예.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예. 정말 본 적은 없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 앉아 있잖아요. 음. 앉아 있는데 혼자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특공 계급도 아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좀 예. 권력자들, 총리나 무슨 뭐 당 간사장들 뭐 이런 정도면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큰일 납니다. 예.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 일수록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막 일본이 아니라 세계적인 산식이 아닐까요? 그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론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미국 사회가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그 한국이었으니까 이천도 아닐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까지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저로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면 또 이걸 안 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게 나라 망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댓글들이 또 여러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가령 이렇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후보는 다 안 되겠네. 본인도 부인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나라와 어울려야 하다니 일본도 큰일이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 정치인인 나라와 대화나 회담을 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최고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 민도이군요. 이런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도 같은 민도. 이런 사람이 이 후보 할 수 있는 나라도 같은 민도. 뭐 일본도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요 원래 이제 이 야후 재팬이라는 사이트가 완전 혐한 사이트 그쵸. 아닙니까? 댓글을 보면 완전히 혐한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런 댓글을 봐도 이제 가령 뭐 한국이랑 대화나 뭐 회담을 하는 건 시간 낭비다라든지 뭐 한국과 단교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죠. 이런 댓글을 보면 아니 뭐 또 올라왔네.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런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아무튼간에 그 하나의 행동이 그 사람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정말 그 손자를 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일수록 자신을 손자를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항상 인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 봐도 괜찮은 그 자신의 행동이라는 것을 그 항상 마음에 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3, 4년 전에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대한항공기를 갖다가 그 사주 따님이 그 막 되돌린 사건인데 뭐 이제 직원이 그 서비스를 잘못했다고 그때 야후 재팬 댓글이 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창피했던 것은 이번에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왜 잘못은 저 사람들이 했는데
그 부끄러움은 내가 내 몫이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딱 거기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토론회도 뭐 그 3시간 4시간 하면 뭔가 태도가 나올 것 같네요. 예. 예, 피곤하다고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예, 예, 이상 1부는 여기서 마칠까요? 예, 이상 1부였습니다. 저희는 15초 후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2부인데요. 2부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아, 예, 예. 그 여러분 그 일본 직격 오늘은 두 번째가 되죠. 직격이 돼 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더 잘 나가기 위해서 그 매월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010-3270 3828 010-3270 3828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그 문자로 후원이라고 그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맨 밑에요.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직격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신바니 클럽에 가입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희 일본 직격 방송에 광고하실 분은 오마이뉴스 TV 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화면 왼쪽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부 들어가 볼까요? 이번 주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일본의 또 무속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 이번 주는 신사 참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무속하고 신사 참배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게 일본의 신사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올렸어요. 왼쪽은 길가에 있는 사람이 없는 신사이고요. 네. 오른쪽은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대단히 호화스러운 신사의 입구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오른쪽이 절이 아니고 신사입니까? 네네. 예. 네, 안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사진도 역시 길가에 있는 사람이 없는 그냥 신사이고요. 네, 이런 데가 대단히 많고 일본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들러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거죠. 예. 네네. 그런 것은 일본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혹은 종교가 없더라도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예. 행위로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정말 큰 번화가인데도요. 그 네네. 안에 들어가면 좁은 골목 안에 있어요. 이런 작은 신사가 이렇게 네네. 숨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 쭉 있었던 곳이고 예. 특히 메이지 시대가 되면 뭐 신사의 나라가 되니까 일본이 이런 것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본의 이러한 신사 또 신도라고 하잖아요. 예. 이 신사 신도의 목적은 현세 이익입니다. 현세. 현세. 예,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의 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 뭐 기독교라든가 뭐 이슬람교라든가 불교, 그거는 내세를 많이 중시하잖아요. 예. 혹은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 그런데 현세는 이렇고 또 내세가 목적이잖아요. 음. 같은 종교가 되면 될수록 그러나 일본 신도 그리고 신사 신앙에는 전생도 없고 내세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내세 그러니까 천국이나 극락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게 없는데 영혼을 믿어요. 인정해.
아 그러면 일본 저기 신도에서는 지옥도 없습니까? 천국도 없으니까 지옥도 없겠네요. 예, 지옥도 없고요. 아무것도 예. 없어요. 네, 영혼은 그래도 인정하기 때문에 영혼은 죽은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곳입니다. 아하, 네. 우리는 영혼이 뭐 어딘가 며칠 가죠. 있다가, 예, 음. 저쪽으로 피안이라고 그러나요? 어디로 아, 예, 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막 일본도 불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예. 그런 비안, 그리고 또 극락이나 다시 그 태어난다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지만 예. 많은 보통 그 일본의 이러한 신도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좋은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아, 네네. 일본에서는 그 좋은 곳으로 가라라기보다 예. 일본 말로는 조부츠라고 해가지고요. 조부츠? 산불이라고 그 위쪽에 산자하고 예. 그 불은 그 부처님의 부르자 예. 그 산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좋은 영혼이 되시라라는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디 가시라가 아니라 예. 좋은 영혼이 되어야 한다. 좋은 영혼이 아니면 그러니까 원령이 되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예. 나쁜 그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역병이라든가 뭐 그 지진이 일어나거나 네.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아주 원론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일으킨다. 원령이라고 하니까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중에 원령공주? 아, 예, 네, 네, 네. 그때 쓰는 원령이 네, 원령. 그겁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럼 일본의 별로 애니메이션에 별로 안 좋은 의미네요. 안 좋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러한 신도라든가 불교 중에서도 원령을 좋은 그 영혼으로 바꾸는 기도라든가 예. 많이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박한 신앙심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은 원령이 된다. 예. 그래서 그 원령이 주변에 많으면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기도라든가 뭐 좋은 것을 하고 원령을 좋은 영혼으로 바꾸면 그 운이 온다. 예. 막 이런 것이고요. 예. 그래서 신사를 찾아가지고 지금 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종이에 소원을 그 쓰고 네네. 이거 그 종이를 그 맺잖아요. 예. 그런 차리가 신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것은 모두 그 내세에 대해서라든가 나라를 위해서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좋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든가 예.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싶다라든가 예. 그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달라라든가 거의 그러한 그것을 현세의 이익이라고 하고요. 네. 현세의 성공을 위한 종교가 일본의 신사 또 신도입니다. 예. 네, 내세라는 것은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일본에서 내세가 없기 때문에 유령으로 많이 보는 것입니다. 아, 네. 유령이 그러니까 내세로 못 가고 그냥 현세에서 떠들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내세라는 게 없으니까 모두 유령이 되는 거죠. 네. 아, 그 일본에는 그냥 유령들이 꽉 차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일본 열도 안에. 네. 그래서 막 그런 것은 한국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전혀 귀신이라든가 예. 있잖아요. 네, 그러나 한국은 그 전도이고 그럼 뭔가 원한이 남아 있는 귀신이 어디 가지 못하고 그렇죠. 거기에 있는데 구천에서 떠돈다라고 하죠. 네네. 일본은 좋은 영혼도 예. 그 원론도 다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 이게 신도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겐세 리아크라고 해서 현세 이익이 중요하다. 예.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이런 것은 다 상당히 그 물질적인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죠. 무속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아, 예. 예, 일본에서도 그 무당 같은 사람이 있고요.
네, 한국에서도 무당에 가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 거의 모두가 예, 개인 혹은 가족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금전적인 내용이라든가 예, 혹은 자신의 운세, 예. 예, 자신이 또 출세할 수 예. 있는지 어디 막 그런 거예요. 대학교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예. 거 물어보겠죠.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일본의 그러한 신도 신사라는 것 자체가 예. 그 동물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무속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를 위해서라든가 예.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목표는 그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아하. 그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 예.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예. 예, 모두 자신하고 자신의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 그 무속인은 또 그런 식으로 더 조언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안익에 될 의료가 예. 대단히 높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게 그 일본에서 그 영혼이라고 하면 이러한 이미지로 도드르고 있다. 진짜 영혼이 아니죠. 그냥 이미지죠. 이미지예요, 만든 그냥. 거겠죠. 예,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속 신앙인 그 일본의 신도 신사의 상당히 유명한 것은 우리도 잘 아는 그 야스쿠니 신사죠. 예, 예. 네네. 네, 무속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방해하는 세력하고는 싸우게 됩니다. 예. 이게 상대 대립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 충분히 있고 일본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야스쿠니 신사 그러니까 호전적인 신사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그 일왕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사인데 일왕을 위해서라니까 국가의 신사가 아니냐 예. 그렇게 하는데 일본의 국가 신도라는 것은요 예.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다 일왕이 잘 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개인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그러니까 국가 앞에서 신도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일왕한테 잘 하는 것은 곧 국가한테 잘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왕을 그냥 신봉하는 거죠, 그냥. 예. 예, 일왕이 하는 거 모두 옳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선적인 방향이 아니고 그 일왕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기도를 올리고요. 그게 국가 신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일왕이 전쟁을 좀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말렸었어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네네. 예. 그 이선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했고 또 식민지 지배도 하고요. 예. 여러 나라의 원망을 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사에 그렇게 많은 그 뭐라고 하죠? 위패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셔놓고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승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네네. 이게 다 여기다가 이렇게 모셔놓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신사에다가. 그 특히 야스쿠니 신사는요, 먼저 그 죽은 사람, 특히 전사자, 예.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여기에 모셔놓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쟁터에서 죽으면 예를 들면 필리핀 전선에서 죽었다. 예. 그러면 필리핀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혼이. 예. 근데 먼저 그 영혼을 풀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부르는 위식을 지금도 합니다. 그거는 초혼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혼식을 하면 그 영혼이 온다는 거죠. 필리핀에 온대요. 필리핀에서 도쿄로 오는 겁니까? 예, 온대요. 일단 그러한 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을 그 위령하는 위식이 있고 마지막에 신으로 승격시키고 그래서 일본을 지키는 신이 된다. 그 다음에 일본이 전쟁할 때 일본군을 지키는 신이 되는 거죠.
이게 야스쿠니 신 그러니까 아주 호전적인 예. 신사인 것이고요. 예. 그 사람들이 죽인 산대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 전혀 그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네. 예. 혹시 그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서 자신들이 죽인 외국 사람의 그러니까 외국 군대의 영혼까지 기도를 올린다면 예. 야스쿠니 신사는 촌당화될 거예요. 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일왕하고 싸웠던 사람들은 영원한 적이에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겠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무속이라든가 현세 이익만 추구하는 그 결과는 나라를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만들어낸다. 대립으로 간다. 예. 자신의 이익하고 대립하면 이러한 경향이 아주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현세 이익에만 좀 집중을 하더라도 좀 상대방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편이나 이런 것도 좀 봐가면서 하면은 좋을 네네. 텐데 말입니다. 네네. 예. 네, 그러한 개념은 조금 없죠. 그래요. 네네. 이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은 오늘 그 집중 조명 시간이죠. 이제 집중 저격이라고 이제 못 하니까 네네네. 집중 조명 정도로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은 일본의 무속 신앙 그리고 신사 참배 뭐 이거였는데 여기까지 여러분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기 잠시 전하는 말씀 또 여기서 드려야 되겠는데요. 화려합니다. 예, 나이 들수록 여러분 점점 깊어지는 주름, 생기를 잃은 피부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원인은 피부 속. 이제 화려화로 피부 깊은 곳부터 확실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화려화는 피부 주름, 보습, 탄력에 효과적인 마시는 이너뷰티 제품입니다. FDA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식약처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된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을 주 원료로 해서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이탈리아산 피시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 엄선한 부원료들로 피부 케어는 물론 피부를 구성하는 19가지 아미노산과 피부에 좋은 20가지 원료를 진하게 농축해서 피부 속까지 영양을 전달하도록 개발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한정 수량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화려화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한 달분을 더 드립니다. 또한 재구매 고객을 위한 한정 이벤트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검색창에 화려화를 검색하거나 또는 080-322-1000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광고를 읽는 사이에 살짝 곁눈질로 댓글을 좀 봤더니요. 댓글이 어디 갔나? 갑자기 사라졌네요. 이용숙님께서요. 호사카 선생님 이리도 많이도 어떻게 이리도 많은 걸 아시는지 건진법사와 토론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요. 안선란님께서 이재명 후보님 찾아보다가 호사카 유지님과 김경련의 일본 직격 팬이 돼서 주위에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 편은 10번 정도 봤습니다. 제가 애국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안선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그 어떤 후보가요. 정치 보복을 시사하는 자기가 집권했을 때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파문이 일고 있죠. 이 정치 보복이 불러온 불행의 역사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수님과 함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역사인데요. 그 한 말의 역사인데 예. 그때는 그러나 보통 분들은 일체에 의해서 침략당했다. 예. 이거 강하게 알고 있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일체가 쉽게 대한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내부적인 대립이었습니다. 내부적인 대립. 네네. 예. 네, 이러한 부분을 오늘 조금 보겠습니다. 자, 전치보복과 망극이라는데요. 예. 자,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예, 이거는 네. 예, 서재필 박사님이시죠? 예,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예, 오르글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나오십니다. 예, 독립협회, 독립신문 예. 찬시자잖아요. 예. 이 소재필 박사는 189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는 아직 조선이었고 대한제국을 출범시키는데 이르던 권신이 된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독립협회가 출범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종하고 독립협회 사이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다음 이 사진 왼쪽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왼쪽은 이승만이고요. 예. 예, 이승만의 젊은 시절입니다. 예. 이승만도 독립협회의 주필로 거기에 나가는 여러 신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 주필로 칼럼니스트로 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 20살 정도인데요. 굉장히 수재였기 때문에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그런 예. 것입니다. 뭐 또 잘생겼네요. 네, 잘생겼죠. 예. 자, 오른쪽은 누구일까요? 오른쪽은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잘 맞추네요. 예, 예. 이완용은 뭐 다 아시다시피 한국을 망하게 만든 매군노 울사오족의 주역이죠. 네네. 네, 그러나 이완용도 처음은 독립협회를 찬설한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이것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독립협회에도 제2대 회장도 지냈어요. 최고의 매국노인데 어떻게 네. 독립협회 회장이었었나?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독립협회가 그 다음 사진인데 만민공동회를 열었죠. 예.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전노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고종 관제에 제의를 했는데 그것을 고종은 처음 다 수용했어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만민공동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회 설립이었습니다. 의회. 예. 현재로 말하면 국회죠. 국회를 설립하면 입헌 민주제 국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입헌 군주제 국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회 설립이 혹시 이때 성공했더라면 울산의학도 불가능했습니다. 울산의학은 5명의 대신들을 예. 강요함으로 인해서 이게 울산의학이 강제 체결 됐는데요. 그러나 의회가 있으면 그러한 조약을 다 완전히 수행 안 하기 때문에 예. 이때 그러니까 의회가 만들어졌는지가 사실상 다음 운명을 굉장히 차유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잘 돼서 우리나라가 이 민주공화국으로 잘 발전이 됐으면 참 네네.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이때 만민공동회하고 또 고종의 합의는 처음은 의회 설립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간신들이 이제 독립협회는 의회를 설립한 다음은 예.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하여서 고종 관제를 퇴위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것을 고종이 믿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게 키로였어요 그때. 음. 예. 네, 그러나 또 문제는 자 다음 보시면요. 이게 그 역시 이 만민콘동회 또 하나의 장면인데요. 아, 저기 그 태극기가 굉장히 태극기도 인상적이네요. 있죠. 예. 그때 사실 그 박영효가 태극기를 그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1880년대였기 때문에 예. 이때는 벌써 있는 것입니다. 예. 네네. 자 다음 사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이 사람은 홍종우입니다. 네, 잘 하시네요. 예. 사전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 혼종우라고 예, 하면 예. 그 어떤 사람이죠? 예, 저는 이제 김옥균을 사살한 사람으로 잘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프랑스 유학생 최일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급비로 대단히 예. 우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프랑스의 유학을 급비로 간 사람이었고요. 네, 그러나 고종의 명을 받아가지고 김옥균을 샹하이로 유인하였어요. 암살을 합니다. 단순한 흉악한 암살범이 아니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때 고전 총공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관리 중 한 사람이에요. 예. 네, 네, 이 사람이 막 김옥균을 죽인 장면은 그 다음 이게 그림으로 남아 있죠. 그림으로요. 네, 그 죽은 김옥균의 시체를 이 사람이 단시 한국 대한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서 그 다음에 시체를 또 다시 죽이는 그러한 의식을 고행한 중심 인물이 되기도 했죠. 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다음 이름으로 날렸냐? 만민콘동회에 대한 테러입니다. 아, 예. 예, 고종의 명을 받아가지고 만민콘동회에 그 의회 설립 이것을 완전히 무산시켜야 한다라는 명을 받고 혹시 보부상이라고 아세요? 보부상이요? 보부상. 예, 보부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부보상이라기도 하고. 부보상. 예, 뭐 예, 그렇더라고요. 예, 부보상. 부보상하고 또 이 혼종우가 이끄는 황흑협회가 만민콘동회의 집회에 대한 테러를 감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협회가 그 자신의 권력을 다 빼앗아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그 위기감을 느꼈으니까 고종이 네. 이 환국협회 보부상을 중심으로 한 환국협회를 사주해서 네. 이게 대신 독립협회를 때려부수도록 이렇게 했다는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의회 설립이 좌절이 됐죠. 예. 자, 그 좌절이 돼가지고 테러까지 당한 독립협회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중에 이완용이 있었어요. 예. 예. 좀 분하게 생각했겠네요. 예. 고종 총권이면 이제 나라는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예. 특히 그 이완용은 그 미국 쪽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세계 전세를 조금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네네. 절대 그 사람은 일본어를 또 쓰지는 않았고요. 일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로 영어로 이야기를 했다. 예. 막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근데 문제는 고전 정권을 다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협회 일부 회원들하고 거기에 전도교의 일부 회원들이 이르지네라는 그 진일 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진일 단체 이르지네. 요새는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대요. 아, 요즘에요? 예, 요즘에 이르진에 대해서
저 때만 해도 가르치기는 했는데. 네네. 예. 왜냐하면 이르지네는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이르지네라는 것은 결국은 한일 합방을 예. 도와준 사람들이 그 이르지네가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시하라 신타로가 한일 평합이라는 것은 한국이 원해서 했다. 네네. 그것은 사실 그 이르지네가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거는 증거가 아니라 이르지네는 한일 평합이 아니라 한일 합방을 주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이르지네를 만든 것은 그 이토 히로부비가 폐후에 있는 일제였습니다. 예, 일제의 코임에 넘어가 가지고 이르지네는 조직화가 됩니다. 그런데 고종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있는 독립협회 일부 회원들, 왜냐하면 그렇게 그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교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 거죠. 예. 이르지네. 뭐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100만 명 이르지네가 있었다. 100만 명이요. 예, 혹은 그 8,000명밖에 혹은 예. 4,000명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남대문 앞에 큰 문을 예. 이르지네라는 문을 만든 것을 보면 아주 조그만 세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보면은 그냥 뭐 대충 나무 뭐판 네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아주 그 견고하게 만든 네, 분인데요. 그런 것 지금은 같아요. 남아 있지 않는데 예, 물론. 예, 그렇죠. 예. 네, 거기에서 뭔가 이벤트를 한 것 같고요. 이르지네가 예. 그 거기 한자를 보면 영, 영. 영, 봉영. 영. 누군가를 이거 받- 좀 기다리고 있는 것 예. 같아요. 받들어서 누굴 맞이한다. 예, 이런 뜻인 것 예. 같습니다. 아마 이토 히로부미가 아닐까 그렇게 예. 좀 생각하는데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예. 그 상세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그 펑영라는 글자 한가운데 있는 것이 이르왕의 문양이자 야스쿠니 신사의 문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현재 우기르기의 기초가 되는 문양, 예. 그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만큼 이르지네는 완전한 친일파 단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르지네의 목적은 고전 정권 타도였어요. 예.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논리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대동 합판론이었거든요. 대동 합방론. 네. 예. 그래서 한일 합방하고 한일 병합이 개념이 다르거든요. 예. 그 이르제가 그때 이르지네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는 대동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거는 한국하고 일본이 1대1의 관계로 예. 대등하게 참여하였어. 그러니까 한국이 식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1대1의 관계로 예. 이게 연반제 같이 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자 이거였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한국도 일본도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거기에 이르지네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어요. 예. 네. 그렇다면 고종 정권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하여서 이제 거기에 이완용이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그 한일 합방 건의소라든가 이런 게 올라온 것을 그 사람 다 수용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완용이. 그렇게 믿게 된 뭐 경위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네. 뭐 제가 지금 생각하더라도 너무 지금 생각해서 그런 건지 는 모르겠지만 네. 너무 순진한 그런 너무 생각이 아니었나 순진했어요. 싶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일 합방이 아니었잖아요. 예. 결국에는 한일 병합이었습니다. 음. 네, 그때 이르진의 한국 회원들은 모두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예. 네, 그 지도자였던 이용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용구. 이용그라는 그 회장, 이 너무 분해서 예. 죽었어요. 아, 너무 분해서 화병이 걸려서 죽었나요? 화병으로 죽었어요. 분한 나머지.
그리고 많은 그 이르진의 회원들은 일본인 회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예. 할복하라고 그런 식으로 촉구를 했고, 근데 일본 회원들도 우리는 순수하게 진짜 합방으로 생각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여서 이르진에는 그러니까 일진회 안에는 일본인 회원도 회원도 있었군요. 있었어요. 예. 네, 한국에 온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서 이르진에는 또 한일 평합 이후에 15엔이라는 단시로서는 큰 돈을 받고 해산이 됩니다. 아하. 네네.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복수심으로 시작돼 가지고 예. 고전 정권은 무너뜨렸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제가 그것을 다 이용하여서 한국을 완전히 식민지화 해버렸고요. 예. 결국은 다음으로 보면 이렇게 조선 전독부가 들어선 것입니다. 예.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심으로 내부 쪽에서 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결국은 망국의 길로 간다라는 예. 아주 우리가 뼈 아프게 알아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기억나시잖아요. 예. 천지보복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김대중 대통령 그때 그랬었죠. 이야기를 하셨죠. 실제로 뭐 안 했죠. 안 했어요. 예. 그 김대중 시대에 IT 혁명이 한국에서 일어났고 네. 한류가 일본에 그리고 세계에 상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면 보수도 친보도 예. 가장 우수한 대통령이었다. 예. 현재는 그러한 평가가 대세이거든요.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 가도 김대중 납치 사건 때 일본 전문을 다 알고 있었는데 예. 그것을 전혀 말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서도 보복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지에 내보낸 사람들이 또 일본 전부였거든요. 예. 그때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때 그래서 모든 거 네, 알고 있으면서 납치가 돼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반칙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체. 예, 일본 그것을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 일본에 가서 한마디만 이야기를 하면 자민당 정권이 큰일 나는 거였어요. 예.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은 그런 전투보복을 하지 않겠다. 일본에 대해서도 예. 그렇게 하여서 그때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이끌어냈고 예.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를 공식 문서로 받았고요. 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대립이라든가 복수심, 정치보복 이런 것을 일단 도나는 그러한 정권이 나와야만이 나라는 전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것은 나라가 망한다. 저런 못할 경우는 네네. 혹은 다른 나라가 거기에 침입해 온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역사적인 교훈이자 어느 나라든 똑같습니다. 예. 네, 이것은 우리는 대세교서 새로운 대통령, 국민하고 진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시겠죠. 네. 예.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교수님의 유익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정치 보복의 게임에 빠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오늘 빨리 달려왔는데 1시 전에 끝날 수 있겠네요. 예.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자연이 키우고 과학이 만든 산삼진 99를 소개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쉽게 사 먹을 엄두가 안 났던 산삼.
이젠 홍산값에 먹을 수 있습니다. 산삼진 99는 농약, 비료를 한 방울도 먹지 않고 자연에서 버텨낸 산양 산삼으로 만든 깔끔한 엑기스입니다. 사포닌을 최대로 뽑아내는 저온 추출 공법으로 한 병 한 병 꾹꾹 눌러서 만들었습니다. 산삼진 99의 멋진 점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상대적으로 가격이 착합니다. 한 달분 한 박스에 30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온라인몰에서는 3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마이TV 시청자 특별 이벤트에서는 같은 가격에 두 박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섭취와 보관이 간편합니다. 위생용 병에 담겨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가 있고요.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포장이 또 고급져 가지고 선물로도 완전 최고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감동적인 효과입니다. 산삼진 99는 약이 아닌 식품이지만 구전으로 전해지던 고려 산삼의 효과를 보는 것 같은 감동 후기들로 가득입니다. 원액이라서 산삼 유효 성분이 고스란히 몸으로 흡수되겠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 시기에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고마운 분들께 산삼진 99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전하는 분, 받으시는 분 모두 감동받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 자부합니다. 구입 방법은요. 산삼진 99.com을 검색하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오시면 됩니다. 1688-3323 전화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단향님께서 교수님이 정치학 전공이시니까 역사를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당연하죠. 교수님이신데. 예. 아이고 뭐 호사카 교수님 칭찬하는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자, 호사카 유지 TV에도 많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많아서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 보는 사진이네요라고 이렇게 이승우님이 하셨고요. 예, 아까 교수님이 올려주신 사진 중에 처음 보는 그쵸.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좀 마지막에 좀 울컥하던데요. 그 광화문 뒤에 그 조선 총독부가 예, 있었을 그쵸. 때 그 사진이 오랜만에 봤는데 네, 네, 네. 정말 예전에는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았었네요. 네, 예. 그렇죠. 음. 그때 얼마나 분했을까. 예, 진짜 그렇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음, 사람이며. 음. 예,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 일찍 끝났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교수님? 예, 예. 예. 네, 일본 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기자님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예.